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5일 월요일 늦은 밤 시간입니다. 요즘 매일 그래도 하나 이상씩 올려드렸다가 어제 하루 쉬었는데 꽤 오래 쉰 느낌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주식에 관련된 모든 뉴스들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뉴스들, 내용들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부지런히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삼성전자가 국내에선 당연히 월등한 일이지만 세계적으로 같은 업계의 회사들과 어떻게 현재 성장 중인지 또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5개 회사를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일단 인텔은 CPU, 중앙처리장치 세계 1등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1등입니다. 또 대만의 TSMC는 반도체 수탁 생산이라 그러죠. 파운드리 업체 1위입니다. 또 퀄컴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약자로 AP라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1등인 회사예요. 또한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죠. 거기 1위 회사입니다. 그 중에 인텔과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사예요. IDM이라고 합니다. 팹리스 설계도 하고 또 파운드리도 하고 또 메모리 반도체도 만들고 골고루 다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예요. 설계와 제조를 같이 합니다. TSMC는 반도체 제조만 하는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퀄컴과 엔비디아는 설계 업체입니다. 그래서 퀄컴, 또 브로드콤, 엔비디아 이런 회사에서 팹리스라 그러죠. 공장이 없는 반도체 설계를 하면 TSMC와 삼성전자에 그 도면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TSMC와 삼성전자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파운드리 업체로 갑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도 일전에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한번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인텔이 가장 높았습니다. 87조 4,100억. 아니 삼성전자가 수백조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반도체만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는 72조 8,200억. 이것이 2020년도의 실적입니다. 인텔은 87조 중에 26조 5,800억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매출 비례하면 30%의 이익이에요. 100만 원어치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30만 원이 남았다는 뜻이죠. 삼성전자는 72조 8,20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18조 8,100억의 영업이익을 올렸어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약 26% 정도 나옵니다. 정확히 25.8%, 26%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휴대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애플과 세계적인 쌍두마차 아닙니까? 또한 종합 가전 업체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작년에 약 240조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리고 반도체만 18조죠. 다 합해서는 그거의 2배 36조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반도체만 말씀드립니다. 대만의 TSMC 54조 1,200억. 그 중에 영업이익이 22조 9천억이에요. 그래서 무려 영업이익이 42.3%. TSMC가 1등이에요. 퀄컴과 엔비디아는 조금 떨어집니다. 실적이. 퀄컴은 29조, 매출이 9,600억. 그 중에 8조 7천억이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9%. 엔비디아는 조금 더 떨어집니다. 18조 7,200억. 그 중에 영업이익이 5조 900억. 그래서 27.2%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분야의 매출만 보면은 1등이 인텔, 그 다음 삼성전자, 그 다음 TSMC, 그 다음 퀄컴, 엔비디아 순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이 과연 얼마치 팔아서 얼마를 벌었느냐, 그 영업이익률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1등은 TSMC입니다. TSMC는 42.3%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파운드리의 장점이에요. 반도체 그러면 비메모리, 메모리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7대 3이에요. 평균. 비메모리 시장이 70이고 메모리 시장이 30이에요. 그러면 7이니까 2배가 넘잖아요. 그래서 비메모리 시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비메모리 시장 1등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1등이 결코 쉽지는 않겠죠. 더군다나 몇 년 만에 그 점유율이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대만의 TSMC와. 그런데 몇 년 만에 그걸 잡기는 쉽지가 않죠. TSMC는 삼성이 따라오는 것을 추격을 더 멀리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 시설을 새로 생산 시설을 만든다든지 또한 연구 개발을 한다든지. 그래서 2030년까지만 해서 거의 가까이만 따라가도 성공입니다. 현재 한 18% 정도 될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TSMC가 파운드리로 인해서 55%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는 보면 54조 매출을 올렸는데 그 중에 23조 정도가 영업이익이에요. 무려 42.3%. 그런데 삼성전자는 25.8%. 약 TSMC가 영업이익률로 보면 1.6배가 높아요. 그래서 먹거리라 그러잖아요. 차세대 먹거리. 100만 원치 팔아서 10만 원이 남는 장사 10%죠. 100만 원을 팔아서 50만 원이 남는 장사 50%죠. 당연히 똑같은 매출을 올려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그러한 업종에도 미래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텔은 30%, 퀄컴은 29%, 엔비디아는 27%. 이것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가 가장 낮아요. 이거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팹리스 설계를 하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죠. 이거 보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이 가장 낮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것이 TSMC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그것이 미래 먹거리다 생각을 하고 부지런히 따라잡고 있습니다. 또 인텔에서도 보면 메모리 반도체 중에 낸드 플래시를 SK 하이닉스에서 다시 SK 하이닉스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인텔에서 이 반도체 분야에서 약 7% 정도가 매출에서 아마 빠질 겁니다. 그 낸드 플래시 쪽 메모리를 SK 하이닉스에서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것이 있습니다. 팹리스, 파운드리 이런 것도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중에 보면 D램이란 말이 있고 또 낸드 플래시란 말이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 이것을 가장 기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죠. D램은 속도가 매우 빨라요. 대신 지속적으로 전기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컴퓨터의 주 기억 장치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보통 보면 컴퓨터 조립할 때 보면 엔비디아의 GPU 들어가고 또 인텔의 CPU 연산 처리 장치 들어가고 삼성의 D램 들어갑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속도가 D램에 비해서는 많이 느립니다. 그런데 전기가 끊어지더라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이 필요한 스마트폰에만 있습니다. 또 각종 IT 기기, 하여튼 온갖 전자제품 있죠? 가정에. 그런 데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작고 가벼워요. 그래서 광학 매체 이런 거에 비해서 기계적인 충격에도 강하고 또 직사광선, 고온과 습기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면 한없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그러면 메모리, 비메모리 이 정도만 알면 되고 또 요즘에는 파운드리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우리가 TSMC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팹리스, 파운드리가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인지 또 이것이 무엇인지 정도까지만 알면은 충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삼성전자가 파는 만큼에 비례해서
세계적인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려야만 그만큼 수익률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출에 비례해서 수익도 점점 올라가고 비례적으로 주가는 항상 매출과 영업이익과 항상 직결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 공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